이제 2학년의 마지막 확률이다. 확률. 마지막이요? 네. 아, 확률이야, 확률. 자, 이 확률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미 경우의 수라는 걸 배웠지. 경우의 수. 자,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먼저 배운 것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확률이라는 걸 배우기 위한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결국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관심을 갖는 자, 이렇게 한 것이 결국엔 이게 확률이라는 거거든. 확률. 여기서 뭐냐? 전체 경우의 수는 숫자지. 그리고 관심 사건의 경우의 수도 결국에는 숫자야. 그러면 숫자분의 숫자. 이기 때문에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 숫자로 등장을 한다는 거야. 결국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사건, 내가 찾아내야 되는 사건의 확률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그 확률이라는 것 자체를 수치화해가지고 내가 여러 번 몇 번을 했을 때 결국 한 번 정도는 뭐가 나올 것이다. 한 번 정도는 몇 번 정도는 뭐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 숫자를 우리는 확률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부터 배우게 될 건 뭐냐면은 도대체 확률이라는 것이 뭐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이라는 숫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확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요 얘기를 지금부터 하게 될 건데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배우는 확률과 통계에서도 방식 자체는 완전히 동일해.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 확률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사실 이것과 굉장히 다르긴 한데 크게 봤을 때는 큰 틀에서 봤을 땐 다르지 않는데 이것을 좀 해석하고 접근하는 방식 자체는 굉장히 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중학교 확률이나 통계 과목 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뭔가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완전 달라지거든 접근 방식 자체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서 이제 나온 이제 확률의 뜻은 뭐냐면은 봐봐. 이를테면 이런 거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내가 만약에 지금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눈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주사위를 던지면은 총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지. 근데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2가지. 자, 플러스 3의 배수야. 2가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할 건 뭐야? 실제로란다. 자, 주사위를 내가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자, 전체 경우의 수인 6분의 3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는 2. 그래서 결국에는 확률이란 걸 우리 3분의 1이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야. 간단하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 이게. 그런데 자, 지금부터 한번 요거 고민을 좀 해보자는 거야. 자,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 가능성의 문제거든. 실제로 너가 지금 내가 너한테 주사위 하나 던져줘가지고 6번 던지게 해. 근데 3의 배수가 딱 6번 만에 2번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까? 그렇게 높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있잖아. 우리가 그냥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낸 개념일 뿐이지 실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과 좀 다르다는 거야. 대신 이 주사위 던지는 걸 예를 들어서 몇만 번을 던졌다고 치자. 몇만 번을 던지면은 완전히 동일한 어떤 상황이 주어져 있다면, 완전히 동일한 상황이라면은 거의 3분의 1에 가깝게 가진다는 거지. 사실은 이게 수학적인 확률이 있고 실제 어떤 관찰에 의한 확률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여러 번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해 놓은 이런 수학적인 확률에 굉장히 가까워진다라는 게 확률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3분의 1 정도의 확률로 3번 던지면 한 번 정도는 3의 배수가 나올 거다라고 우리가 그냥 유추를 해낸다는 거지. 이게 사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기는 한데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단순하게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관심을 가지는, 내가 일어났으면 하는 사건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그냥 우리는 확률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수학적인 확률이야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 요번 과정에서는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게 등장했어.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인 이런 어떤 판이 있어. 가로의 길이를 10cm, 세로의 길이를 10cm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여기다가 동전을 던질 거야. 이 동전은 반지름이 1이야. 반지름이 1이 되는 동전을 여기다 딱 던졌는데 얘가 정확하게 요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얘기야.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이렇게 걸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완전히 이렇게 안에 들어올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괜찮아요? 완전히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손 내려. 완전히 들어오려면 봐봐. 얘가 지금 요렇게 돼 있으면 완전히 들어온 거잖아. 네. 그러면은 자, 중심이 있잖아. 여기가 1이고 1이니까 이 중심이 요 안에 들어오면 되지 않겠니? 네. 이 동전의 중심이 요 안에 들어오면 된다고. 반지름이 1이에요? 반지름 1이야. 그러면 여기 안쪽에 이 한 변의 길이는 몇이 되겠어? 8이 되겠지. 여기도 8이 되겠지. 여기서 말하는 기하학적인 확률은 자, 전체를 다 갈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요 안에 있는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면은 얘는 완전하게 요 10의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동전 자체가. 그러니까 전체 넓이가 몇이야? 100이지? 100분의 88은 64. 자, 100번을 던지면 64번 정도는 이 안에 정확하게 들어온다는 얘기야. 여기다 걸치지도 않고. 자, 요것이 바로 기하학적인 확률이야. 결국에는 도형에서의 확률은 도형 전체의 넓이 중에서 내가 해당하는 부분, 내가 원하는 부분, 그 내가 원하는 부분의 넓이를 우리는 기하학적인 확률이라고 그래. 자, 이게 이 상황 자체는 굉장히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어. 근데 일단은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 보통이고, 기하학적인 확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등학교 과정에서 지금 다루고 있지도 않아. 수학적인 확률만 다루지. 자, 다음 218페이지. 자, 확률의 성질이야. 자, 우리가 보통 확률할 때 뭘 많이 쓰냐? 혹시 기억 어떻게? 예? 확률이란 걸 얘기할 때 뭐 어떻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지 기억나니? 퍼센트로. 그렇지. 보통 퍼센트를 많이 얘기하지. 보통. 그러면 우리 뭐야? 야, 이 빵퍼야, 빵 퍼센트야. 그럼 빵 퍼센트는 뭐야? 불과.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100%야. 그럼 뭐야? 무조건 일어나. 자, 무조건 일어나. 이거 뭐야? 그럼 확률은 0에서부터 0%부터 100% 사이의 어떤 값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 근데 100%는 뭐야? 어떤 수치에다가 100을 곱한 거잖아, 100을. 그치? 그러면 실제로 확률이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0에서부터 1의 사이의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틀리지 않겠지. 확률이 가장 작은 것은 0이고 확률이 가장 큰 것은 1이라는 거야. 미니멈이고 여기는 맥시멈이고 이렇게. 오케이? 자, 0에서부터 1의 사이의 값을 무조건 갖게 되는 게 바로 확률이다. 그럼 0이면 뭐예요? 자, 이런 거지. 주사위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에 던졌을 때 7의 눈이 나올 확률. 얘는 뭐야? 0이지, 0.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에서부터 6 사이의 눈이 나올 확률은 100이야. 100%야. 그래서 여기서는 1이야. 왜냐하면 봐봐. 1에서 6까지의 경우의 수는 모든 경우의 수가 6이고 그 다음에 1, 2, 3, 4, 5, 6이 나오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6분의 6이 돼가지고 1이 되는 거야. 자, 봅시다.
자, 전체 경우의 수보다 관심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전체 경우의 수보다 클 수가 있겠니? 절대 없어. 이 전체 경우의 수는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큰 숫자가 내가 관심 사건의 어떤 경우의 수로 나올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가장 큰 건 1이야. 마찬가지로 이런 것처럼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1에서 6의 사이에 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냥 100%야, 100%. 100%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거.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앞으로 네가 이제 문제 풀다가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될 건데, 빨간색이 잘 안 보이는데. 자, 적어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적어도 어떨 확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은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하거든. 이거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나오지는 않는 단어야. 여사건의 확률이란 것은. 여사건은 뭐냐면은 내가 관심 갖는 사건이 아닌 사건들이야. 자, 중요한 거는 확률에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뭐냐면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내가 관심 갖지 않는 사건은 그냥 내가 관심 가진 사건이 아닌 나머지 전부 다를 의미해. 무슨 얘기인지 알아? 자, 보면은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예를 들어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이게 내가 관심 사건이면은 3의 배수가 아닌 거 1, 2, 4, 5 얘네들이 나오는 사건은 그냥 얘가 아닌 사건이야. 얘인 사건과 얘가 아닌 사건이지. 그치? 이렇게만 생각해. 자, 그러면은 얘를 뭔가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1, 2, 4, 5를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건 뭐니? 야, 정신 차려! 네. 너 일어나서 들을래? 응? 앞에 봐. 자, 1, 2, 4, 5가 1, 2, 4, 5가 를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 딱히 없어. 그러면은 3의 배수가 아닌 사건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봐봐. 3의 배수가 나올 사건은 우리가 계산해 봤듯이 3분의 1이야. 그럼 나머지 사건들은 어떻게 구하느냐? 1에서 전체 사건에서 전체 확률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사건을 빼면은 이해가지고 나머지 사건들의 확률이 등장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내가 관심을 갖는 사건과 관심을 갖는 사건이 아닌 사건의 합은 무조건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모든 확률의 합은 결국 1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실제로 여사건의 확률 뭐 이런 것도 조금씩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 중에 이런 걸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그냥 이를테면 봐봐. 서로 다른 동전을 3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다. 동전 3개를 던졌어. 던졌을 때 적어도 한 면은 앞이 나올 확률. 동전 3개를 던지면은, 자, 동전 3개가 있어. 동전 3개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앞면과 뒷면, 앞면과 뒷면, 앞면과 뒷면, 이렇게 3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지. 근데 이 중에 봐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 항상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은 우리가 항상 좀 전에 얘기했던 여사건의 확률을 떠올려야 돼. 적어도 한 면은 앞이 나올 확률이야. 그러면은 한 면이, 자, 앞이 하나가 나와도 되고 2개가 나와도 되고 3개가 나와도 되지. 그지? 하나가 나와도 되고 2개가 나와도 3개가 돼도 돼. 그러면은 하나인 경우도 구해야 되고 2개인 경우도 구해야 되고 3개인 경우도 다 구해야 되잖아.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그런데 이때 우리 좀 생각을 좀 바꿔서 그러면은 적어도 한 면이니까 전부 다 뒷면이 나오면은 얘가 원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 전부 다 뒷면이 나오는 거 그거 하나만 구하면은 나머지 것들은 적어도 앞면이 하나 정도는 무조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응. 정신 차려 임마. 너 어떡하려고 그래? 응? 일어서.
이래서 자. 자, 적어도 한 면이 앞에 나올 확률이라는 거 했기 때문에 적어도 한 개만 나오면 되니까 전부 다 뒷면인 것을 구해서 전체 사건에서 그걸 빼버리면 된다는 거야. 자, 전부 다 뒷면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자, 얘가 앞면이나 뒷면, 앞면, 뒷면 나올 수 있어. 얘도 앞면, 뒷면 나올 수 있어. 얘도 앞면, 뒷면 나올 수 있어. 자, 곱하면 총 경우의 수는 8가지야. 서로 다른 동전이기 때문에. 총 8가지 중에서 얘가 전부 다 뒷면, 뒷면, 뒷면이 나올 확률은 8분의 1이라는 거지. 한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 그치? 그런데 그러면 적어도 한 면이 앞에 나올 확률은 전체에서 8분의 1을 뺀 것인 8분의 7.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네. 이게 되게 좀 자주 나오는 얘기니까 이 여사건의 확률 같은 경우에는 좀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는 확률의 계산이에요. 확률의 계산. 확률의 계산. 자, 요번에 이제 사건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사건 2가지를 다루겠다는 거지. 사건 2가지를. 자, 사건 2가지가, 자, 요것은 이렇게 그냥 외워버려. 얘가 일어나거나 얘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and, do어가 되겠지. 얘가 일어나도 상관없고 얘가 일어나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을 하면 돼. 자, 두 번째 A 그리고 B. A가 일어났고 B도 그거와 같이 일어날 확률이야. 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겠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같은 경우에는 A 확률 곱하기 B의 확률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거야. 자, 한번 해봅시다. 한 개의 주사를 던질 때 2 이하 또는 5 이상이 나오. 자, 2 이하 또는 5 이상이 나오. 확률이야. 그럼 봐봐. 2 이하로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겠지, 당연히. 5 이상이 나올 확률도 3분의 1이야. 그치? 얘가 나와도 되고 얘가 나와도 상관없잖아. 그치? 왜 3분의 1이에요? 5, 6이잖아. 아, 이게 6분의 2. 6분의 2니까 여기도 6분의 2고. 그치? 그래서 이걸 더하면 2 이하가 나오거나 또는 5 이상이 나올 확률은 그냥 3분의 2구나라고 사면 돼. 왜냐면 봐봐. 여기 생각해보면은 3, 4만 안 나오면 되잖아. 1, 2, 5, 6 나오면 되잖아. 결국엔 우리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걸 조금 그렇게 좀 다르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그려. 자, 동시에 나올 확률은 자, 이거 보면 자, 짝수의 넘바 그리고 짝수이면서 3의 배수인 경우. 짝수이면 3의 배수는 사실 6 하나밖에 없어. 그 당연히 6분의 1이 나올 거라는 거 우리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자, and잖아. 짝수이면서 3의 배수. 공통적인 거야. 짝수면 뭐야? 3분의 몇이야? 2분의 1. 2분의 1이지. 2분의 1. 3의 배수인 거는 3분의 1이지. 이것은 곱하기를 해주면 얘는 6분의 1이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직관적으로 생각했었던 것과 동일한 답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니? 자, 이게 확률을 결국에는 덧셈과 뺄셈 요거 마지막으로 나오고 나머지들은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 근데 확통 처음 강의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던 거 뭐야? 많이 풀어봐야 돼, 얘는. 방법이 없어. 그냥 많이 풀어보고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한다라는 것들이 그냥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다고. 알겠지? 이제 문제를 오늘 지금 있는 거 확률이고 다야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고 나면은 결국엔 뭐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